너무 많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살이 안 빠지겠구나라는 걸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산이 분해가 되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때 앞에서 말한 대로 버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안녕하세요. 고장난 세포의 버릇을 뜯어 고쳐드리는 세포주치의 이기호입니다. 어떻게든 이 살을 빼고 싶다. 특히 이 뱃살 이걸 빼고 싶다.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죠. 이제 외모와 관련해서 좀 이 뱃살이 빠졌으면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무튼 그 뱃속에 있는 지방이 빠져야 결국은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운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뱃속에 있는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뭐 많이 움직여야 된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든지 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비만 인구가 줄었나요? 절대 아니고 비만 인구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완전한 정답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떤 성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걔가 작동을 해야만 이 지방이 빠지는 거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방을 세포 안으로 넣어서 이 지방을 분해하는 결정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그 핵심은 바로 버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버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 버스를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일단 살이 빠지는 원리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뱃살, 그러니까 배에 저장이 돼 있는 이 지방이 1차적으로는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돼요. 이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태워져야지만 지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이 빠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기운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산이 분해가 되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때 앞에서 말한 대로 버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카르니틴 셔틀 버스. 이 카르니틴 셔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막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매일 몇십 킬로씩 뛴다, 이거는 기름 적게 넣고 많이 달리면 고장난 차가 고쳐지겠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르니틴 셔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내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는 있어요. 지방이 1차적으로 분해된 물질, 지방산, 이 지방산이 이 셔틀버스를 타야 되는 승객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르니틴 셔틀버스가 제대로 잘 작동을 안 하면 승객인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정류장에서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이 지표가 바로 아디페이트 수버레이트 에틸말로네이트라는 수치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승객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 이거를 CCTV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살이 안 빠지겠구나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세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하겠죠. 제가 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식단도 했어요. 뭐 PT도 받았어요. 필라테스도 했어요. 주사도 맞았어요. 살 빼는 약도 먹어봤어요. 이런 걸 했는데도 살도 빠지지 않고 잠시 빠지는 것 같은데도 다시 또 요요 현상으로.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교정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체지방이 눈에 띄게 감소도 하고 활력도 되찾고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물론 이 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거나 운동을 조금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기는 있을 때 효과적이긴 합니다. 요거 좀 어려운 분들은 한 1, 2분 정도는 그냥 잠시 귀 막고 계셔도 돼요. 나는 정말 지적인 이 목마름이 있다, 그런 분들은 제대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 카르니틴 셔틀 버스를 잘 교정함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는 걸 조금은 해야 되느냐. 이 카르니틴 셔틀 버스 교통 시스템을 방해하는 물질이 있어요. 말로닐 코에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말로닐 코에이라는 녀석이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 더 올라갑니다. 나중에 제가 이 말로닐 코에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카르니틴 셔틀 교통 시스템이 최종적으로는 작동을 해야
지방 분해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해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카르니틴 같은 거를 그러면 일단 무작정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카르니틴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한 번 드셔도 굉장히 나쁜 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교적 안전한 성분이거든요. 다만 카르니틴을 섭취를 했을 때 이론적으로 약간 졸리움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에너지를 만드는 성분인데 졸리움을 유발해. 이게 또 한 바가지 강의 분량이어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핵심 안녕하세포는 뭘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뭘 해도 피곤하다면은 정말 의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 내 몸의 카르니틴 셔틀 시스템이 망가졌는지를 꼭 의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몸의 주인이 됩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세포주치 이기호였습니다.